인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씀드린다면, 이 우주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우주 속에 가장 신령한 동물이 있다면 사람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사람이 근본이다는 뜻으로 인본주의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AI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또 AGI라는 인간의 모든 영역을 총괄하는 또 인공지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정신적인 면은 정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듯이 그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 인류가 경제발전으로 해서 무궁한 부흥을 이뤘다고 볼 수 있듯이, 이에 따라 정신혁명도 따라 일어나야 되는데 정신혁명은 지금 정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혁명이 정체되면은 따라서 자연히 우리 인간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극복하자면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물질을 극복하고 참다운 세상을 이루고 하는데, 이것을 발견하신 대학자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에 인본주의를 발표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1980년도 4월 중순경에 전남 강주시에서 하늘에서 상여 소리가 나는데 인간 세계에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구슬픈 상여 소리를 며칠간 났다는 것을 제가 모시던 성제 봉유정 성신님께서는 들으시고 제자들을 드리고 전부 다 나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곧 공산주의가 사라진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자마자 1991년 12월 26일 날 고르바초프로 해서 소련이 해산됨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에 민주주의도 곧 사라진다 면서 인본주의를 우리한테 전해주셨습니다. 이 인본주의를 발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구의 역사상 가장 저질 정치가 민주주의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적에 우리는 그때 무덤덤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고 연구하고 보니까 참으로 이 지구상에 없어야 할 정치가 민주주의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독재 정치나 공산주의라는 것은 인명을, 사람 목숨을 죽이고 또 인권을 탄압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보이니까 확인이 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간접적으로 인권을 탄압시키고, 그리고 백성들끼리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끼리 인권을 탄압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다.
인간이 타락되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영원히 파괴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모시던 성령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꼭 45년 만에 작년 10월 2일 날 인본주의라는 책을 이렇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책을 발간하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비방한다고 출판사에서 출판사 이름을 주지도 않고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출판사가 없는 책이라도 그래도 원불교 출판사에서 이 책을 판매해주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학자께서 민주주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질 정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 지성인들은 믿지를 않죠.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분명하게 온 인류를 망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정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냐?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근본인데 사람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 학자들께서는 우리 사람을 소우주라 그랬습니다. 소우주라는 것은 주육으로 말하면 태극이다. 그러니까 태극 같은 것은 태극이 나눠지면 양극이고 양극이 사상으로 나눠지고 사상이 8개로 나눠지고 8개가 64개로 나눠지고 64개가 380효사로 나눠지고 또 만물지수 11,520개로 뿔뿔이 나눠지는 것이 이 주육의 이치라면은 인본주의라는 것은 거꾸로 소우주자리 태극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 만물지수 11,522, 384효사로 64개로 또는 8개로 또 사상으로 양극으로 태극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고 합해지고 통일되고 규합하고 더불어 함께해지는 이런 정치가 바로 인본주의 정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자꾸 흩어지고 망하고 안 좋은 현상으로 이 세상이 지구가 꼭 멸망할 것 같고 온 인류가 죽음으로 가는 이런 때에 새로운 큰 성인이 나와서 이 세상을 구제해준다 하는 내용이 3일 신고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3일 신고에 보면 불시 여자지 정령이요 영인자부지 안시야 자기의 대덕 대대력이신 천조지소의 화신강세하사 소위 개교 건강야신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풀어보자면은 어린 아기가 우물가에 빠지려 하고 있을 적에 하늘에 계신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어찌 두고만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대덕을 갖추고 대지혜를 갖추고 대근능을 갖추신 천조라는 말은 당군이나 한웅 같은 큰 어른이 나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화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교문을 열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구제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 참으로 날이면 날마다 길이요 길저요 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아득하고 우아한 세상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오색 구름이 찬란하게 펼쳐지고 7가지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비춰지는
세상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후함된 말인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그런 아득하고 우아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지를 유교와 불교와 도교에서 최고 구경자리를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도교에서는 포원 수일이라 그랬고, 불교에서는 만법 기일이라 그랬고, 또 유교에서는 집중간이라고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도교에서 포원수이란 말은 근원을 포용해서 하나를 지킨다. 이 경지가 최고의 경지입니다. 또 불가에서는 만법기일이라고 그랬는데, 일체 만물이 다 하나로 기일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견성자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유교에서는 집중관일이라 그랬습니다. 가운데를 잡아서 하나를 깨뚫는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자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 1만 년 전에 써전 천부경에 보면은 참 심하고 심한 그 경이 80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80한자 중에 11자가 한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직 계시면은 지금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자만 붙이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렸죠. 이와 같이 하나자리를 얼마나 좋으면은, 이 자리를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가 19년 동안 고행 끝에 이런 새벽에 정신이 맑아지고 이 몸이 가편해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옷을 갈아입고 세상에 딱 나가서 보니까 농부들이 서로 논설을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동경대전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오유영보 김명선약이요 기영태극이요 오영궁궁이라 하는 그 말에 한 생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환히 뜻이 딱 풀어지는 것을 느끼고 힘이 개의하게 느낄 수 있는데, 또 오다 보니 또 두 농부가 서로 담론하는 이야기 중에 주육의 금께 문헌전에 보면은 대인은 여천지 학기득이요 여일을 학기명이요 여사시 학기서요 여기신 학기 기록이란 말을 또 들으시고 정신이 번쩍 되면서 이 뜻이 확연히 다 드러내는지라 힘이 스스로도 놀라시고 자신도 한 구절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청풍월상시에 만산 자연명이라 하시면서 만유는 한 재성이며 만법은 한 근원이다. 이 가운데 생명하는 도와 인과봉의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러니까 한 기틀을 지었다. 온 인류가 한 기틀을 지은 것을 쫙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데도 정사 정자를 보면은 사람 인을 이루고 저루고 해서 하나를 거치게 한다. 하나로 마음을 통일하게 한다. 그래서 온 병성을 하나의 마음으로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정사정자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정치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떠냐?
민주주의는 단어부터 편협한 단어예요. 대통령도 사람이고 공무원도 사람이고 백성도 사람이고 사람이라 그래야 되는데 백성을 중심성, 백성 중심이 민주주의라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단어 자체가 편협하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행하자면은 바로 여당 야당을 나눠요. 좌파 우파도 나눠요. 진보 보수도 나눠요. 나누는 것이 이 특기요, 성질이요. 그 성질대로 하니까 끊임없이 나눠져요. 나눠지고 천일면 천말하고 만일은 만말한다는 말이 그 말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5천만 명 국민이 있다면 5천만 명 국민이 각자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하나로 규합하는 게 아니라 나눠지는 것이 특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뿔뿔이 나눠지면 뭐가 되느냐? 제일 처음으로 부부가 이혼하기가 쉽고 가정도 깨지기가 쉽고 전부 다 분열을 성질이 있어요. 합쳐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안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민주주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가면은 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고 온 인류가 망하는 것이 민주주의 성향이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배가 침몰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 그 안에서는요. 서서히 침몰하는 게 모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라 그랬는데 자유란 말은 구구선언에 보니까 외부적인 구성이나 그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유라는 말 그 자체를 듣자마자 우리는 저거는 이기심이 들어있고 또 방종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세계는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데 이 민주주의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완전 팽개치고 사는 정치죠. 그런데 이런 정치로서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퍼덕퍼덕거리다가 얼마 안 있으면 죽지만 인간은 도덕과 윤리가 없으면 서서히 죽어서 다 죽어요. 다 죽게 돼요. 다 파괴하고 다 부패되어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민주주의가 또 법치라 그래요. 법으로 다친다. 또는 자본주의라 그런다. 또 헌법이 있다 그런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말씀드린다면은 재물이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사람보다 재물이 더 중요한가요? 사람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는 이 말 속에는 전부 다 짐승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재물의 노예같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이 저녁이 되니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낙타가 주인님 추우니까 입만 좀 텐트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놈이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낙타놈이 이왕이면 머리도 좀 넣어두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라. 그럼 머리까지 넣었다. 조금 있으면 다리 하나만 넣어두게 해주십시오. 그래라. 아침에 되니까 사람은 텐트 밖에 있고 낙타가 텐트 안에 있더라. 이것이 뭐냐면 물질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지배하면 인간이 이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자본주의 사회는 보면 지금 돈독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독 걸린 사람은 어떤 성향이냐면은, 보니까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를 데리고 오면은 그 손자들이 이쁘고 귀엽고 좋아야 되는데
아이 저놈들이 오면 나 돈 뜯으러 오지 이런 생각을 한다네요. 그 돈독에 걸린 사람은 돈밖에 안 보이니까 그 이쁜 손자들도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든대요. 근데 돈독에 걸린 사람들은 보면은 아름다운 꽃을 보이면 꽃이 아름다운지도 전혀 모르고 꽃에서 나는 향기도 전혀 모른대요. 그래서 꽃에 나는 향기도 돈독 걸린 사람 옆에 보면 피해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세상에 지금 험난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법치를 우리가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법으로서 다스리는 시대인데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어요. 일체 만물이 신령스러운 장이 만물의 영장에게 이게 법치로서 다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법을 정해놨대도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을 좋아하는 법조인들은 좋겠죠. 요래요래 해갖고 우리는 지금 보면은 서민들은 소송만 걸렸다 하면은 법조인하고 맞다들은 무조건 싸우면 지죠. 코에는 코걸이, 귀에는 귀걸이라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법을 모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당한 기소, 부당한 판결 이것이 쌓여서 오늘 검찰청을 없애자. 특검을 없애자. 공수처를 없애자. 경찰로 주자.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저 결과가 저런 현상으로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문장, 헌법을 한번 봅시다. 헌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로 보면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이란 속에 민주공화국이 있거든요. 이중 표현을 해놔서 지금요. 그때 그 당대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을 할 것이냐, 대한제국을 할 것이냐 하다가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을 하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누군가 한 사람이면 이중 표현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갖고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공화국이다 이중 표현 헌법 1조 1항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옳은 것 같지만 독재의 실제는 그 참 그럴듯하다는데 전혀 필요 없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은 안 쓰는 거예요. 아니 주권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국민에 있지 소에게 있겠어, 개에 있겠어, 말에게 있겠어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당연한 것은 필요가 없는 단어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놔 뿐만 아니라 한때 노무현 대통령 때 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을 이전을 하자 그랬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관습법을 끄집어내갖고 그걸 부당한 판결이라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관습법, 그게 무슨 관습법입니까? 조선시대의 관습법입니까? 고려시대의 관습법입니까? 참 우리 백성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런가 하지만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옳지 않다. 왜 그 간섭을 끄집어내냐? 전 백성들이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옳은 일이냐? 그건 지금 그렇게 내비두고 난 뒤에부터는 지금 서울하고 지방하고 경제 수준이 차이가 20배가 넘어요. 20배가 넘은 곳이 곳곳에 있어요, 지금.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서울에가 300만의 차량이 있다면은 주차시설이 200만 대밖에 없대요. 그럼 100만 대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100만 대는 어디서 주차하느냐? 항상 불법 주차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불법 주차뿐만 빼는 게 아니라 개인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끼리 국민들끼리 싸워서 살인사건까지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 정치에 헌법재판관도 일조를 했다는 뜻입니다. 지난 과거 7,000년 역사를 두고 7가지 정치를 구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성된 그 7가지 정치 구성이 보면은 이화 정치, 덕화 정치, 패권 정치, 용군 정치, 법시, 기교, 무단 해서 7가지의 정치가 있습니다. 이 정치 7가지 7,000년 역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민주주의와 비교해보면 민주주의가 지구상의 최고로 말단 정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가지 정치 중에 이화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치로 다스렸다는 뜻인데, 이때가 요선시대입니다. 요선시대, 태평시대인데 요께서 민복을 입고 이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어떤 농부가 땅에 들어넣어서 흙을 치면서 노래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가 배고프면 밥 갈아 먹고 목마르면 샘파서 먹고 있는데 나라에 임금이 있다고 하나 그 덕이 내게 미치는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그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요 황자께서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궁궐로 돌아가셨답니다. 내 덕이 저 농부에게까지 미쳤구나. 그러니까 저 농부들이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지 임금이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저 북방에서 백성들이 소요가 좀 있다 하면은 궁궐에 올라오셔서 용포를 입으시고 여호와께서 북방으로 향해서 다스려졌거라 하면은 북방에 있는 백성들이 조용해지버리고, 남방에 있는 백성들이 소요가 좀 있다면 남방 쪽으로 바라보면서 용포를 입으시고 다스려졌거라 하면은 그만 안정돼 버리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주육 계사전에 공자님께서 쓰신 글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정치를 하셨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정치인데, 그런 정치를 한 시대가 바로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덕화 정치로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덕화 정치로 보면 우왕께서 정치를 하시다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중재인이 끌려가는 것을 보시고 중재인을 붙들고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 요순시대는 백성들이 요순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더만 내가 덕이 부족하니까 백성들이 지 마음을 지 마음으로 삼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오셨다 그러거든요.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임금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았다. 또 백성이 자기 마음으로 삼았다. 지금 민주주의는 각자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오직 존경하시는 그분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살까요? 우리 고구려의 11대 동천왕께서도 부하 장수가 죽으니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우셨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본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동천왕을 흠모하고 그러셨는데, 동천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엇 백성들이 같이 순장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렇게 훌륭한 그 동천왕도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우왕까지는 덕화 정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용군 정치가 뭐냐면은 가인 정치라 그래요.
거짓 가짜, 거짓으로 인자한 척하는 정치. 이때에도 괜찮아요. 백성들은 모르니까 저 사람이 거짓으로 인자한 척하고 그냥 풍채가 좋은 임금이 지나가니까 참 살만한 세상이야. 그래도 그 다음에 용군 정치는 것은 한마디로 이 거리나 주나 우리나라 보면 연산군이나 이런 수양대군이나 이 폭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용군 정치라 그러고, 또 법치라는 것은 오늘날 지금 세상에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는 시대를 법치라고 그러고, 다음은 기교 정치라는 것은 속인다. 백성을 속이는 정치를 하는 정치. 이것을 기교 정치라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뭐 통일 때 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하면서 그런 기교 정치를 한 일이 있었죠. 그럼 마지막에는 그런 지혜도 없으니까 무력으로 행하는 무단 정치. 무단 정치가 마지막으로 7 정치가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명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선 왕 지유 위정 국중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뭐냐면은 제 나라 성왕이 동산에다가 나라 가운데 함정을 파놓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라에 교양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턱대고 정치하면은 백성들이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국가에서 교양하지 않아 하면은 범죄는 자연적으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교양하지 않고 무조건 정치를 하고 있으면 지 스스로 그 옳고 그름을 모르는 백성들을 교양하지 않은 국가 정책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이 전부 다 이 모양입니다. 교양은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건 처벌만 받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죄수들이 넘쳐 흐르죠. 죄수들이 그냥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알고 보면. 멋모르고 사람들은 죄를 지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모든 지금 국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양을 해서 이렇게 죄인들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방비를 하는 것이 정치다. 그걸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유명한 명의가 있었는데,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편작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형님은 실력이 더 낫다고 그러는데 형님은 어떻게 치료를 하여? 이래 물어보니까 편작이 하는 말이, 우리 형님은 병 나기 전에 미리 그 조짐을 보고 미리 치료해 버립니다. 나는 병이 나고 죽을 둥 살둥 하는 사람을 살리니까 이름이 났는데, 우리 형님은 그런 일 없이 미리 치료해 버리니까 이름이 날 일이 없습니다. 정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 교양 교육을 해둬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사건 나고 난 뒤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사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라 한 식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라 그래요. 국가에서 지금 기재부가 가장 높은 이런 부서가 되는데, 교육부가 제일 높은 부서가 돼야 돼요. 교육부가 제일 높은 부서가 돼서 전 국민을 교육하고 교양하는 이런 부서가 돼서 국가를 일컬어 나가야 편안하고 앞으로 미래가 가면 갈수록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가면 갈수록 나쁜 현상이 자꾸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재 이런 정치를 가지고는.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천년성을 그대로 키워나가면 나쁜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오상오행이다,
인의 의지와 목, 금, 하수, 토, 오행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 맞게 지도해 나가면 천연성 그대로 그 사람의 성향이 되어가지고 훌륭한 인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이런 교육이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부보라는 교육이 있어요. 서성삼자, 서성부자, 또 보조할 보자가 있는데, 이게 사자는 것은 신두를 열어준다, 영대를 열어주는 그런 교육이 있고, 또 영대를 열어주면 더 자상하게 키워주고 또 붙들어 주는 것이고, 보라는 것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보조해주는 사부부 교육인데, 이런 교육을 시켜나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육이 지금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전통 학문이 구한말에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교육을 있었는데, 이런 교육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수학에 보면은 세소, 응대, 진퇴, 지절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물 뿌리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응하고, 대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그 예절이 있는데, 이 예절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물 뿌리고 청소하는 이 교육에 또 빠졌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보면 학교 선생님이 청소하고 뭐 분리수거하고 그러대요. 옛날에 세종대왕께서도 친히 나오셔서 청소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이런 몸소 이제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먼저 시켰어요. 불가에 보면 초발심 자격무이라 하면서 행자들이 절에 가면 먼저 빗자루 들고 쓰는 일부터 먼저 공부시키거든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런 기본 교육도 지금은 확 빠져버렸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인성이 가장 근본되는 것인데, 이걸 빠뜨려 놓고 물질 세계만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전부다요. 또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 말도 맞지 않아요. 대등령이나 대정령이나 대통령이란 말은 크게 통치하고 거느린다 이야기인데, 대등령이라는 것은 크게 덕으로 거느린다. 또 대정령이라는 것은 바르게 거느린다. 이것이 맞는데 어쩌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지어놨는 건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하나 뽑으면 민주주의라 그래갖고, 민주주의가 백성이 주인이 뽑았으니까 백성의 뽑으면, 백성이 주인이 뽑으시면 심부름이 일꾼이라든지 또 머슴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건데, 그게 민주주의라고 투표를 하고 딱 뽑아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된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를 통치를 하네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치가 실행이 안 되는 정치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실행이 안 되는 정치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한번 됐다, 당선이 됐다 하면은 꽃다발 들고 막 쌍팽 들고 축제 분위기가 돼버려요. 어째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원불교 3대 대산종부사라는 분이, 종부사가 이렇게 당첨을 되고 나니까 이분은 상계옥당은 사라졌어요. 실종이라고. 상계국 후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삐쩍 말라갖고 수염이 길어가지고 이게 나오셔가지고 심사를 하시는데, 자기는 이 일이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은 당연히 죽기를 각오하고 이 일을 맡았으니, 이 임무를 행하기로 했으니 좌우 동지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이런 책임감 있게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대통령 되니까 꽃다발 먹고 샴페인하고 전부 다 축제 분위기 됐는데 이게 뭡니까? 대통령 되면은 5천 개의 인사권을 가진다며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몽땅 이권을 다 차지했으니까 뭐 축제가. 저 자리는 그냥 축제의 자리는 저 자리야. 그 자리는 수고로운 자리가 돼야 되는데 축제의 자리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예요, 이것이. 또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꽃다발 받고 우리 저 편하게 씻고 놀러가자 하고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초상 분위기죠. 떨어지는 사람은 초상 분위기잖아요. 초상 난 것처럼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 거꾸로 되는 이 세상이라 이거 지금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 그 정산종사라는 분이 삼동윤리를 발표하셨는데 이 삼동윤리라는 것은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천사업이라는 이 세 가지 그 윤리를 발표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도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종교도 하나다. 그 근원 자리가 하나다. 그러므로서 온 인류가 한 집안이요, 한 근속이다. 따라서 균등한 마음으로 온 세계 인류가 서로 교육하고 무역해서 함께 잘 살자는 이런 뜻으로 삼동윤리를 발표하셨어요. 이 세계는 한 가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근원 자리가. 그걸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그 자리를 이제 나아가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정신으로 삼동윤리 정신으로 나아가고 인본주의가 실현된다면은 전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되고 도덕의 부모국이 되고 마침내 종주국으로 우뚝 서리라 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정치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끝냅시다. 빨리 끝났나요?